높은 수익을 뽑으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가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그러네. 간접 투자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으로 해서 믿을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아주 바쁘고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박완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박완희 이사입니다.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면요. 시공사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시공사에서 뭐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골프장 개발, 뭐 민자역사 개발 이런 것들 좀 하다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자사운용사에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 한 10여 년간 좀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자사운용사에서 회계법리가 이제 증권사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증권사로 좀 이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이제 하이투자증권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은 건물 갖고 계세요? 건물 없죠. 한 10여 년 가량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뭐 호텔, 물류센터, 오피스 빌딩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런 수익률을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그럼 얼마짜리 사고 팔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가장 작았던 게 한 150억 정도? 제일 작은 게 150억? 제일 작은 게 150억이고 큰 거는 뭐 한 5천억 정도. 5천억? 근데 이제 그 5천억짜리 그 오피스 빌딩은 아예 처음부터 아주 노후화된 빌딩을 사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이 이 건물을 신축했던. 네. 저기 잠실역 쪽에 보면 이제 뭐 쿠팡 빌딩이 있어요. 예. 그 쿠팡 빌딩이 이제 원래 SC 은행이 쓰고 있는 전산센터였는데 그거를 이제 땅을 사서 다 철거를 하고 오피스 빌딩으로 다 세운 다음에 임차인을 채웠던 그런 프로젝트였죠. 큰 건물들, 대형 오피스 건물이나 대형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딜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합쳐서 자사운용사라든가 펀드, 리츠사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이라고 해서 그 법 규정으로 이제 회사도 설립하고 운용을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그게 바뀌어서 회사 설립도 좀 쉬워졌고. 네, 많이 쉬워졌죠. 그죠. 그러면서 더 많은 상품들이 이제 양성이 됐었는데 그러면 펀드나 리츠의 개념은 뭡니까? 최근에 무슨 뭐 리츠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뭐 스타벅스 한 잔이면 나는 건물주 된다. 이런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소액 투자해서 그 건물을 사는 그런 개념이었고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오기 전에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뭐 1,000억, 2,000억짜리 빌딩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근에는 리츠 시장에 올리면서 공모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빌딩을 사고 팔면서 임대 수익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매각 차익을 얻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얻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간접 투자 기구라고 했었죠. 뭐 자기가 한 20억, 30억 있으면은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는데 한 5억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뭐 지방의 꼬마 빌딩은 매입을 할 수 있지만 뭐 서울권의 꼬마 빌딩은 매입하기엔 좀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워낙 가격이 많이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덩어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펀드나 리츠에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디를 가면 됩니까? 리츠 같은 경우는 그 리츠에서 판매하는 판매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다 아니면 신한금융투자다 해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그 간접 투자기구 리츠의 상품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권사 계좌를 오픈한다거나 혹은 은행의 계좌를 오픈한다거나 해서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 그야말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투자 상품이 이런 게 있는데 투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투자를 권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권유하는 것들 중에 이런 어떤 간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뭐 주식 쪽에 좀 많이 좀 포션이 좀 있었다면
반면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워낙 이제 안정적이니까 높은 수익을 뽑으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가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그러네 간접 투자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건물주가 되는 방법으로 해서 믿을만 하나요? 근데 최근에 리츠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다시 이제 뭐 주시장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대기업 마스터리스가 걸려 있는 건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기업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대기업이 임차인인 거죠? 그렇죠. 그런 리츠들이 많고 삼성을 좀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그런 건물이면 최고일 텐데 있었고 NH 리츠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삼성 서초 보면 서초 사업 같은 것들 그것도 이제 있는 그런 뭐 유동화도 해서 리치에 담고 했었죠. 지금 삼성이 갖고 있는 삼성 타운이 팔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부. 일부만. 근데 이제 그걸 산 운용사가 지금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도 임차인으로 월세 내고 있다. 그렇죠. 사실 롯데도 임차인으로 월세를 내고 있죠. 그렇죠. 그 많은 우리 대기업들이 임차인으로 내고 있다. 임차인이다. 을이다. 그 사람들도 갑이 아니다. 을이다. 그래서 예전에 펀드 매니저로 있을 때 이제 가끔 뭐 영화관을 사는 게 또 하나 열풍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뭐 롯데 시네마나 롯데 시네마에서 나는 임차를 받는다. 뭐 대기업한테 임차 받는다. 사실 그만큼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전에는 이제 뭐 제한된 상품을 공급했어요. 뭐냐면 PB를 통해서 아주 이제 소액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당 이렇게 받지 않고 뭐 1억 이상 혹은 뭐 2천만 원 이상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CJ한테 임대료를 받는 그런 상품들도 있었죠. 대기업한테 임대료 받는 임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런 방법인 거죠. 내 밑에 있어. 그렇죠. CJ가 내 밑에 있어. 내 건물에 CJ가 있어.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펀드하고 리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둘의 차이는 사실 뭐 간접 투자 기구로서의 역할이나 행태나 행위는 거의 유사한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거는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통제를 받는 것이고 리츠는 이제 국토해양부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다르구나.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속이 자본시장법이냐 혹은 국토부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냐에 따라서 뭐 다른 문제이지 사실은. 펀드는 내가 수익 증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츠는 한 주를 갖고 있는 거죠. 건물을 사면서 그 건물 사는 그 매입자가 한 회사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리츠는 그렇죠. 한 회사고 펀드는 이 건물을 매입을 하는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증서를 주는 거죠. 그렇지. 수익증서라는 표현을 해서 수익증서를 이제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펀드는 보통 한 만기가 한 5년, 7년 정도 하지 않나요? 5년 정도 되고 그거는 이제 물건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좀 많았어요. 3년도 있나요? 그리고 롯데마트 혹은 뭐 이게 마트 딜이라든지 시네마 딜이라고 표현하는 CJ, CGV나 뭐 롯데 시네마 같은 경우도 3년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럼 이제 펀드를 제가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익권자죠. 수익권자인데 그러면 매달 임대료 받아가지고 저한테 통장에 꽂히나요? 간접 투자 기구에서 정한 집합 투자 규약이라고 표현하는 그 배당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를 받아서 매달 배당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떻게 판매하냐 따라 그렇죠. 어떻게 달달이냐 분기냐 그 상품을 사실 이제 리츠사나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책임 운영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운영력들이 배당을 몇 달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품을 만드는 거죠, 사실. 금융상품을. 펀드 매니저로 있을 때 매달 임차를 받아서 매달 배당을 치는 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분기마다 하는 게 통상적이고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거는 이제 반기마다 하는 거죠. 그럼 1년에 4번이나 1년에 2번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다가 3년이든 5년이든 그 펀드가 만기가 됐을 때 그럼 팔 거 아니에요? 또 팔죠.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양도 차익 봤죠. 뭐 내가 뭐 500억에 샀는데 뭐 주변이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1,000억에 팔았다. 2배 났네. 그럼 잘난 거죠. 엄청 잘난 거죠. 그렇죠. 엄청 잘난 거죠. 꼬마 빌딩 투자하는 거 똑같네. 달달에 받는 임대료에 임대 수익 플러스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 보는 이거 똑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내 명의냐, 내 그쵸. 명의가 아니라 투자한 회사 명의냐, 맞습니다. 뭐 이런 건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게 굉장히 좋았죠. 왜냐면 만약에 이제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가족 A, B, C가 샀습니다. 사면 A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B, C에다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간접 투자 기구를 통해서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면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사실 수익증권의 양도세나 요거는 사실 또 부동산세는 또 다르거든요. 증여세나 이런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이제 주식도 양도하면은 양도세 안 냈잖아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었죠. 예.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예. 하기가.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안 냈으니까 그죠. 뭐 그때 이제 알고 투자하신 분들은 뭐 절세를 한 거죠. 절세를 한 거죠. 예, 어차피 세법상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받아가니까. 그쵸. 어쨌든 재테크는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투자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니까 네. 그러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접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뭐 상세하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거래를 하시면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뭐 재미난 어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오늘 영상은 약간 딱딱했지만 다음에는 좀 화기애애하게, 신나게. 이씨야. 그런 영상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 펀드 매니저가 하기 싫어하는 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5억 더 줄게 그러면 그냥 갈 때 좀 흔들리거든. 그러면